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산 ETF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똑같은 항공 우주방산 ETF인데 XAR은 15% 올랐고 ITA는 8% 올랐습니다. 더 이상한 건 보잉이 폭락했을 때 ITA는 5% 빠졌는데 XAR은 2%만 떨어진 겁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같은 섹터 ETF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겉은 같아도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SPDR S&P 항공우주방산 ETF XAR과 iShares US 항공우주방산 ETF ITA. 이름만 보면 쌍둥이 같은 이 두 ETF는 사실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ITA는 대형 방산주에 올인, XAR은 중소형까지 고르게 분산. 이 차이가 당신의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먼저 기본 스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ITA는 2006년 5월 1일 출시된 선배 ETF입니다. 순자산 118억 달러로 압도적 규모를 자랑하죠. 39개 종목을 담고 있고 연 보수는 0.38%, 분기 배당을 지급합니다. 다우존스 US 셀렉트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반면 XAR은 2011년 9월 28일 출시된 후배입니다. 40개 종목을 담고 있고 연 보수는 0.35%로 ITA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S&P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셀렉트 인더스트리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정 동일가중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진짜 차이를 보겠습니다. ITA의 상위 보유 종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21.48%, RTX 15.08%, 보잉 8.01%. 상위 3개 종목이 전체의 44.57%를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GE 하나만 해도 21%니까 GE가 10% 오르면 ITA는 2.1% 오르는 구조입니다. XAR은 완전히 다릅니다. 1위 종목이 크라토스 디펜스 4.48%, 2위 에어로바이런먼트 4.10%, 3위 하처 에비에이션 3.74%,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3, 4%대로 비슷합니다. 가장 큰 종목도 5%를 넘지 않죠.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지수 구성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TA가 따르는 다우존스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비중이 큽니다. GE가 시총 2천억 달러, 크라토스가 20억 달러라면 GE 비중이 100배 커야 정상이죠. 반면 XAR이 따르는 S&P 지수는 동일 가중을 수정한 방식입니다. 시총과 상관없이 모든 종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담습니다. 다만 유동성이나 규모 제약으로 완벽한 동일 가중은 아니어서 수정이 붙었죠.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극적입니다. 2024년 1월 보잉의 도어 플러그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보잉 주가가 하루에 8% 폭락했습니다. ITA는 보잉 비중이 8%라서 0.64% 하락했는데 XAR은 보잉 비중이 3% 정도라 0.24%만 떨어졌죠. 같은 사건, 다른 타격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분사하면서 주가가 50% 급등했습니다. ITA는 GE 비중이 21%라서 10% 이상 올랐는데 XAR은 GE 비중이 4%라서 2% 정도만 올랐죠. 대형주 랠리에선 ITA가 유리합니다. 그럼 중소형 방산주의 매력은 뭘까요? 성장성입니다. 크라토스 디펜스는 무인기와 우주 시스템을 만드는데 2024년 매출이 40% 성장했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소형 드론 전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주가가 2배 올랐죠. 아처 에비에이션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업으로 아직 매출도 없지만 미래 가치로 주목받습니다. XAR은 이런 신흥 강자들을 3, 4%씩 담고 있습니다. ITA에는 이런 회사들이 없거나 0.1% 미만이죠. 방산업계의 넥스트 로키드 마틴을 찾는다면 XAR이 유리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현재 가격을 보면 XAR은 232.85달러, ITA는 207.95달러입니다. 절대 가격은 의미 없지만 장기 성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2011년 9월 XAR 출시 이후 2024년까지 XAR은 380% 올랐고 ITA는 340% 올랐습니다. 동일 가중의 승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항공기 수요가 붕괴하자 보잉이 폭락했고 ITA가 XAR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023년 G2분사 랠리 때는 ITA가 XAR을 압도했죠. 시장 상황에 따라 승자가 바뀝니다. 리스크 측면에선 어떨까요? XAR이 분산이 잘 돼 있어 안정적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일간 변동성은 XAR이 1.8%, ITA가 1.5%였습니다. 비용은 비슷합니다. XAR 0.35%, ITA 0.38%, 0.03%포인트 차이는 연간 1만 달러 투자 시 3달러 차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유동성은 ITA가 압도적입니다. 1거래량이 ITA는 200만 주, XAR은 20만 주 수준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 뭘 사야 할까요? 우선 ITA를 선택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방산주의 실적이 좋을 때, 정부 대형 계약이 기존 업체 위주로 갈 때, 안정적인 배당과 낮은 변동성을 원할 때, 반면 XAR을 선택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 때, 특정 대형주 리스크를 피하고 싶을 때, 중소형 방산주의 M&A 기대감이 클 때, 최근 트렌드는 XAR에 유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건 미래 전쟁이 대형 무기보다 드론과 정밀 유도 무기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터키제 바이락타르 드론이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는 장면이 상징적이죠. XAR에 담긴 중소형 드론 회사들이 수혜를 봤습니다. 반면 전통적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다면 ITA가 유리합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대형 무기 체계는 여전히 대형 방산업체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우주입니다. 스페이스X 때문에 우주 산업이 폭발하고 있는데 XAR은 우주 관련 중소기업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로켓넷, 아스트라,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들이죠. ITA는 전통 우주기업 보잉, 로키드 위주입니다. ESG 관점도 있습니다. 방산 ETF 자체가 ESG와 거리가 멀지만 그 중에서도 XAR이 조금 낮습니다. 민간항공, 우주탐사, UAM 등 비군사 부문 비중이 높거든요. ITA는 순수 군수업체 비중이 더 큽니다. 2025년 전망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나토의 GDP 2% 국방비 목표, 중국과의 군비 경쟁 등으로 방산 섹터 전체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다만 ITA냐, XAR이냐는 당신이 믿는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대형 방산업체가 계속 지배한다고 생각하면 ITA, 신기술 기업이 판을 바꾼다고 예측되면 XAR, SPDR XAR 때 iShares ITA, 같은 방산 ETF, 다른 철학, 집중 BS 분산, 대형주 BS 중소형주, G21% BS 4%의 차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방산 ETF를 산다는 건 전쟁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형 ITA를 살지, 분산형 XAR을 살지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섹터라도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ITA는 상위 3개 종목이 44.57%, XAR은 상위 10개 종목이 40% 미만. 이 차이를 모르고 방산 ETF를 산다면 왜 수익률이 다른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방산의 미래를 믿는다면 먼저 결정하세요. 골리앗에 베팅할 건지 다윗들에게 베팅할 건지 그 선택이 당신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